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산에서 고생들 많으시죠? 네. 아,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귀한 분들이라는 거 사실은 존경스러워요. 아이들과 그 힘든 아이들이랑 그 엄마들 상대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그 사명감 가지고 또 즐겁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깊이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엄마들을 보면은요, 엄마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사실 많은 곳에서 이렇게 센터나 뭐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 훈련도 받아보고요. 그리고 검사 같은 것도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많이 실패 경험도 있었고, 비용도 많이 지불해봤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허비를 해봤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불신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조금 안 좋은 표정이나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렇게들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거 선생님들이 좀 그건 양지해 주셔야 돼요. 예. 아, 그 입장이 돼보면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세상에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들은 없거든요. 다 잘 됐으면 하고 우리 애가 나가서 이쁨 받았으면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그 부모님은 어쨌든 제일 좋은 걸 다 해주고 싶었고 또 제일 좋은 걸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또 제일 잘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아이가 그렇지 못하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부모님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데는 없고 왔으면은 뭐 이제 이거 훈련만 하면 됩니다 했는데 결과는 안 좋고 이러다 보면은 엄마들은 당연히 불신이 싹트고 이래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해오듯이 그렇게 이제 잘 해주시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런 건 우리 원장님들이나 소장님들께서 잘 만져주실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위로 받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쭉 잘 해주시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복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는 오늘은 이제 여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사는 어떻게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건 제 교육 모토예요.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협음과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두뇌가 가장 이상적인 두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30년 전에 아이를 키울 때는요, 우뇌가 똑똑한 아이로 키워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뭐 좌뇌가 똑똑해야 된다라는 소리도 있었고요. 이게 시대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엄마들이 이런 어떤 학교에서 이론이 딱 나오면 이리저리 막 휩쓸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그 미디어나 이런 데서나 뭐 누가 이야기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거나 그러면 많이 휩쓸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은 그쪽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아는 것도 없고 가르쳐 주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 전에 저도 이제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그쪽으로 따라다니면서 이게 좋대 그러면 그쪽으로 따라가고 저게 좋대 어디에서 뭐 한대 이러면서 하면 그쪽으로 가서 막 듣고 와서 해보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또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담당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좌뇌도 똑똑해야죠. 우뇌도 똑똑해야죠. 그리고 좌뇌랑 우뇌만 똑똑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둘 다 균형도 잡혀야 돼요. 그리고 조화도 이루어야 되지만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거죠? 인성도 있어야 돼요. 자, 거기엔 정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정서도 들어가는데 그 어떤 정서? 안정된 정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협응하고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두뇌가 가장 이상적인 두뇌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연구소에 오는 친구들은요, 바로 이런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협응과 조화를 이룬 균형 잡힌 두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 같은 걸 제공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더브레인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초 평가를 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평가는요, 일단은 크게는 세 가지로 이제 나누게 돼요.
기초평가와 지문평가 그리고 전문평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제일 그 비중 있게 다루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바로 여기 있는 기초평가를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면요, 이 대면 기초평가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기초평가에서 이거는 여기에서 많은 그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제가 이 모든 그 진단 평가 중에서 한 50%는 여기서 건져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를 따로따로 검사를 해요. 대면 평가를. 그래서 그때 아이의 심리라든지 부모님의 심리,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말씨라든지 행동, 표정, 뭐, 그리고 어떤 어휘를 쓰는지,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바로 이런 데서 조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좀 캐시면 우리 아이를 파악하고 부모님을 파악해서 우리 아이의 환경을 파악해가지고 아, 이 아이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거를 감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문평가예요. 지문평가에는 말 그대로 이제 설문지 저희 제공하는 거 아시죠? 그거에서 나가는 건데요. 브레인 밸런스 하고요. 그 다음에 자운의 유형을 평가하는 INDP가 있고요. 청취 능력과 그 다음에 주의 집중력, 그 다음에 성격 유형 검사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전문평가로 들어가는데 전문평가도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예, 첫 번째는 두뇌 기능 평가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난독증 검사. 자, 요 난독증 검사는 참고로 저희 대한난독증 협회에서 하는 그 툴로 만드는 검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층 평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첫 번째 있는 두뇌 기능 평가는요, 제가 이제 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다음에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난독증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난독증 검사는요, 대한난독증 협회에서 주신 그런 틀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난독증 척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위험한지, 고위험군인지, 해당군인지, 저위험군인지, 정상군인지 이런 거를 가지고 검사하는 게 있어서 그런 척도 검사가 들어갈 거고요. 이 아이가 지문을 얼마나 어떻게 잘 읽는지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읽기 지문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KWCPM이라는 읽기 지문을 가지고 읽기 능력을 가지고 검사하는 읽기 능력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변이 선별 능력 검사, 청취 능력 검사, 청각 처리 속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자, 요런 검사가 들어가는데 주파수 변이 선별 능력 검사. 이게 뭘까요? 당연히 선생님들이니까 아시죠? 제가 괜히 또 여쭤봤네요. 예. 이 주파수 변이 선별 능력 검사는요. 청각 그 처리 능력 중에서요. 인접한 주파수 거기에서 높고 낮음의 그 차이를 가지고 구분하는 능력,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이제 8000Hz에서 125Hz에 해당하는 34개의 주파수를 가지고 검사하죠. 예, 이거에서 8000Hz부터 낮춰가면서 낮은지 높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 주파수 변이 선별 능력에서요, 많이 떨어지잖아요. 많이 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난독증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난독증 그러면 글만 못 읽거나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듣기 능력에 있어서도 이런 게 잘 안 되면 난독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엔 어음 청취 능력 검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어음 청취 능력. 이 어음 청취 능력은요, 일단 소리가 들렸을 때 이게 굉장히 명료하게 들려야 되잖아요. 예, 명료하게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걸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청각 처리 능력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음에 이제 민감한 경우에도 잘 안 들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를 표상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할 때, 청각 질환이 있을 때, 그리고 집중력이 부족할 때, 그리고 청력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또 부수적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난독증을 발생을 할 수 있느냐. 어음 청취 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청지각적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읽기랑 쓰기 이런 걸 포함한 그런 모든 언어와 관계된 곳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지능과 상관없이 지능에 대비해서 지능보다 이 똘똘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어휘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해를 잘 못하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심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제대로 듣는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얼만큼이나 지금 잘 듣고 있는지 그걸 하는 검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청각 처리 속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속도 검사예요. 들은 소리를 얼마나 그 처리를 잘 하느냐인데요. 난독증의 그 청각 처리 그런 장애와 진단, 위험 정도, 그리고 개선 훈련 후에 개선 결과와 평가에 필요한 청각 처리 속도로 그 귀와 뇌가 서로 협응하는 그런 학습 능력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얼마나 우리 친구가 이 속도 처리를 잘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난독증 검사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심층평가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우리 아이한테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엄마가 지금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지문 상황을 보고선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ADHD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 심리적으로는 어떤지, 종합주의 집중력은 어떤지, 그리고 다중지능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지능은 어떤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아까 제가 여기에서 보면은 시지각 기능, 청지각 기능, 감각운동 통합 기능, 전정감각, 읽기 능력, TLTS라는 두뇌 기능을 평가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기능 평가인 시지각 기능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몸이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면 어디가 튼튼해야 되냐면 근육이 튼튼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이런 정보나 이런 것도 근육을 통해서 많이 근육이 튼튼해야 되는데 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정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시지각은 어떻게 되느냐? 시지각도 바로 그 근육의 그런 텐션에 의해서 얼마나 탄탄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잘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엄마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흰자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선생님들 흰자 무슨 역할을 할까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었죠? 네. 이 흰자는요, 근육이 있어요. 6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근육이 있죠. 여기 근육이 있죠. 이런 6개의 근육이 있어서요. 요 눈에 위아래와 좌우로 있고요. 위아래로 또 이렇게 도르래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 눈동자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따라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무엇인가를 찾을 때 탁탁탁탁 볼 수 있는 획보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멀리 보는 근육과 가까이 보는 근육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초점도 맞출 수 있고요. 자,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흰 눈동자에 있는 이 근육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에 시신경이 들어가서 바로 시각 피질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근육이 그래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얘가 약하면 정보 전달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근육을 가지고 검사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이제 시지각이 좀 약해요. 그러면 어떤 말씀 하시냐면요. 우리 아이 시력 좋은데요?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근데 시력하고 시지각은 달라요. 시지각이라는 건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뇌가 그거구나 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같이 관여를 할 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지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인지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본 건데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 따라 읽는지, 획보기는 잘 되는지,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 초점을 잘 맞추는지, 베이스 인 아웃 해가지고서 멀리 보는 근육과 가까이 보는 근육의 근육 텐션은 어떤지,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이때 바로 이렇게 특수 안경을 끼고 특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자, 이런 거로 이제 시지각 검사를 하고 나면요, 귀로 넘어갈게요. 청지각 기능을 검사를 할 거예요. 귀에 그러려면 이제 일단 귀에 간략한 해부도를 좀 알아야 돼요. 해부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귀는 귓바퀴를 시작으로 해서요. 여기 있는
데까지 고막이죠. 고막이 있는 데까지를 우리가 외이도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몸에 아주 가장 작은 뼈는요, 바로 여기 귀 속에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중이라는 곳이에요. 중이. 가운데 따라서 중이에요. 이 중이에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라는 뼈가 있는데요. 요 작은 뼈 3개를 가지고 우리 이소골이라 그래요. 귀 속에 있는 작은 뼈다라 그래요. 그래서 요 뼈 3개가 있는 거를 중이라 그러고요. 요걸 지나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달팽이관, 세방고리관 학교 다닐 때 배웠었죠. 자, 요게 있는 곳은 몸 속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이라 그래요. 자, 여기를 귀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귀는 어떤 기관일까요? 그러면은 청각 감각 기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듣기를 해요 이러죠. 사실은 운동 감각 기관이기도 하다라는 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죠? 예. 이 귀에 대해서 이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귀는요, 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들어올 때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기관으로 듣는다, 어디로 듣지요? 어떤 채널 방식으로 들을까요? 네, 골전도와 공기전도 방식으로 듣죠. 예, 골전도와 공기전도 방식으로 듣는데, 골전도 방식으로 듣는 걸 우리는 번 컨덕션,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걸, 귀 고막을 통해서 듣는 걸 우리는 에어 컨덕션이라 그러죠. 자, 이 두 가지의 채널 방식으로 듣는데, 여기에서 귓바퀴를 통해서 들어와서 고막을 통해서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라는 뼈를 통하는데, 요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라는 뼈가 얼마나 작으냐면, 제가 제일 작다 그랬죠, 몸에. 자, 여기 있는 검지손가락을 보면요, 고기 마디, 첫 마디 안에 4분의 1 안에 요 뼈가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작아요. 예, 이게 바로 이소골이에요. 귀 속에 있는 작은 뼈예요. 자, 얘네들이 우리를 평생 듣게 해주는 거예요. 얘들 노동강도 엄청나요. 굉장히 아주 얘는 진짜 혹사되는 애들인데요. 언제부터 하냐면 뱃속에서부터 해요. 우리 감각기관 중에 가장 먼저 생겨나는 감각기관이 바로 청각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심장 생긴 다음에 생겨나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가 멈추죠? 심장. 그 다음에도 잠깐 동안 살아있다가 조금 더 오래 살아있는 게 바로 청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멈추는 게 청각인데, 그때까지도 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눈은 우리가 떴다 감았다 내 의지대로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말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숨도 안 쉴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물론 숨을 계속 안 쉴 수는 없지만, 예, 그렇지만 이 심장은요,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없죠. 소리도 내가 안 듣고 싶다 해서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고 있어도 어떻죠? 들을 수밖에 없죠. 옆에서 소리가 나면. 그래서 내 맘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혹사를 당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자, 이런 아이가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라는 아이가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고막장근, 그 다음에 등자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귀에 귓바퀴를 통해서 고막을 지나서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를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들어간 소리는 우리는 에어 컨덕션을 통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기 전도를 통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고막장근과 등자근이에요. 얘네들의 텐션에 따라서 소리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뼈를 통해서도 듣는다 그랬잖아요. 뼈를 통해서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거 보세요. 귀 위에 있죠? 소위증이라서 귀가 거의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친구들은 전혀 못 듣냐? 아니죠. 골전도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물속에서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둔탁하게 들리죠? 그런 것처럼 골전도는 명료하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골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는 건 약간 둔탁하게 들리는데요. 그 대신 공기전도보다 빨라요. 얼마나 빠르냐? 고체이기 때문에 10배나 빠릅니다. 그래서 머리뼈를 통해서 바로 여기 있는 등자뼈를 울리면서, 그러니까 이 등자근이 관여를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 달팽이관으로 들어가서 소리가 변환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등자근은요, 공기전도와 골전도 두 개의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근육 두 개가, 아까 우리가 시지각에서 눈에 있는 근육, 여기 있는 요 근육 얘네들이 텐션이 좋아야 우리가 정보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친구들의 텐션이 좋아야 우리가 들은 걸 제대로 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뇌에다가. 그래서 이 친구들의 텐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영이네 반 친구들이 같이 이제 동물농장에 갔어요. 견학을 간 거예요. 막 신났어요. 엄마들이 막 도시락 싸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도시락도 싸고 친구들하고 먹을 것도 가지고 막 동물 보러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참고로 여긴 저학년입니다. 갔는데 얘들아 동물농장 오니까 좋지. 그런데 엄마가 낳은 아기는 뭐라 그래? 그냥 우리 예쁜 너희들 같이 이쁜 아이를 아기라 그러잖아. 그런데 말이 낳은 건 망아지고 개가 낳은 건 강아지라 그러는데 여기 말이랑 개가 둘 다 새끼를 낳았대. 그래서 망아지랑 강아지가 있는데 둘 다 보여주신대. 여기 있는 선생님이 우리 망아지 먼저 보러 가자. 쉬, 애기들이 깨니까 조용히 따라오는 거야. 알았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 망아지 보러 가자 이러면서 애들한테 줄로 서서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뭐로 보러 가자 그러셨죠? 선생님이? 네, 망아지요. 자 여기에서 청지각적 주의 집중력이 안 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망아지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어음 청취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요. 여기에서 명료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리로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소리로 그걸 거야 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이제 말하는 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은 이제 머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수박, 기차, 장미꽃. 자, 머리에 떠오르시죠? 지금 보셨나요? 근데? 아니죠. 제가 불러드리기만 했는데도 기차, 수박, 장미꽃하고 떠오르셨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시각피질은 제가 자극하지 않았고 청각피질만 자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시각피질하고 청각피질이 같이 발화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뇌는요 하나만 작용을 하진 않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다 협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뇌는 협응과 조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뇌는요 협응하고 조화해요. 내가 지금 본다 그래서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다 그래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도 같이 협응을 하고 있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고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바로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수학만 시키러 가셔요. 그리고 국어를 못한다 그러면 국어만 시키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 잘하는 아이는 다른 것도 다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요 문제를 좀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망아지를 보러 가자 했는데 우리 친구는요 어떻게 들렸냐면 다른 친구들은 잘 들려가지고 이제 명료하게 음성이 들려서 인식이 돼가지고 망아지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망아지를 떠올리고 간 거예요. 이 친구를. 그랬는데 이 친구는 잘 안 들리니까 망아지보다 강아지가 친숙하거든요. 강아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막 갔어요. 강아지를 떠올리고.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떨까요? 실망할 것까지는 없어요. 왜? 기대는 별로 안 했으니까. 아니네요. 아니면 끝인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이 친구를 보는 선생님의 모습은 어떤지를 이제 여기서 보셔야 돼요. 이 친구는요. 선생님이 보실 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야? 이리 와봐. 여기 봐봐. 망아지 봐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뭔진 모르지만 일단 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요. 공부하고 싶은, 학습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요. 다른 정보도 잘 안 들어와요.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냥 왔다가 보자마자 딴짓을 한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산만하다라고 이제 기록부에 쓰겠죠. 아니면 그런 아이로 평가를 받겠죠. 근데 이 친구는 산만해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 입장을 한번 볼게요. 강아지? 응? 아니네. 자, 강아지? 아니네?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금방 다른 자극을 본 거예요. 찾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하는 거야? 여기 봐야지. 그러면 선생님 말을 다시 잘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해야 될지 근데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근데 보기만 해야 돼요. 근데 별로 흥미는 없어요. 아는 게 없으면 원래 흥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많이 떨어져요. 자, 이런 게 일선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학교에서 앉아 있어도 내가 지금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하는 게 지금 재미가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좋은 피드백도 안 오지만 나 또한 흥미가 없으니까 공부하고 싶은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장난치고 싶죠. 몸 근질거리죠. 집중력은 짧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학습 부진에 내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듣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서 말에서 있는 이 망아지의 미음은요, 여기에서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망아지의 미음은요, 여기에서 보면은 250Hz에서 처리가 돼요. 즉, 여기에서 보면, 이 저주파에서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으로 얘가 여기 있는 고막장근이 일이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강아지의 기억은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2000Hz인 중주파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잘못 넣어줬다는 소리잖아요. 이거의 텐션의 힘에 따라서 이 방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못하냐면요. 우리 친구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나 아니면 모국어를 들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너무 민감하거나 둔감해지거나 그러면 내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청각적 방어 기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근육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긴장하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근육이 이게 고막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잡아다녀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느슨하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주파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못 받아들여 주니까 잘못된 주파수 방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 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잘못 알아듣나 그걸 이제 검사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잘못 알아들었나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어음 청취 능력 검사한 거예요. 이 빨간 게 지금 다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러니까 아이가 말 뜻을 잘 모르는데 소리는 또 한 번 지나가면 그만인데 학습 흥미가 어떨까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데 모르니까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만 가는 거고요. 그러면 하고 싶은 생각 없죠, 당연히. 그래서 흥미가 떨어지는 거고 하고 싶은 생각이 다시는 안 드는 거고 학교 가기 싫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개선시켜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청지각을 회복시켜 주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또 이제 제가 아까 TLTS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청취력 테스트가 또 있는데요. 자, 요게 바로 TLTS라는 기계예요. 토마티스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거는 이제 레벨 토마티스 전문가는 참고로 이제 레벨 4까지가 있어요. 1, 2, 3, 4가 있는데 레벨 2 이상 되면은 이제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하고 해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결과표를 만든 거예요. 요 빨간 거는 뼈로 어떻게 소리를 듣는지, 자, 요거는 이제 공기로 어떻게 소리를 듣는지, 그래서 요거를 주파수별로 이렇게 검사한 게 그래프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요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창의적 영역은 어떤지, 사회적으로 언어적 영역은 어떤지, 내 몸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요. 어떻게 소리를 왜곡하고 듣지는 않는지, 어디가 부족한지,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굉장히 이게 생각이랑 몸이랑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것까지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친구가 너무 왜 소리가 예민해져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요게 바로 주파수 변이 선별 능력 검사예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접한 걸 좀 높낮이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진짜 많이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떨어지면 난독증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